네, 진화와 생물 다양성 할게요. 18페이지입니다. 자, 진화 왜 해요? 진화를 왜 하는데? 진화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한 번에 뿅 변해요? 단계적으로. 그쵸? 를 치우면은 점진적으로 변하는데 진화를 하려면 변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변이. 18페이지. 집중하지 않네요. 왜 이렇게 갈구시는 거예요? 그런가? 말씀해 주셨는데 늦었으니까. 자, 변이가 뭐냐면 같은 종의 개체 사이, 같은 종이어야 돼요. 에 나타나는 형질 차이입니다. 형질 차이가 뭐예요? 예를 들어 형태와 성질 차이. 그런 거 있죠. 사람마다 생긴 거 다 다르죠. 밀도. 왜 갑자기? 자, 사람은 같은 종이죠 다. 네. 같은 종끼리 생긴 모습 다 다르단 말이. 지문 다 달라요. 이런 게 변이에요. 오케이? 다양한 거. 누가 피부색이 좀 까맣고, 누가 하얗고, 이런 게 다 변입니다. 그렇죠? 질기 변이다. 그래서 이 변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라 하는데 변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적어야지. 따로 적을까? 그래, 여기다 적을게요. 변이는 유전적 변이가 있고 비유전적 변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 이게? 유전적이냐 아니냐의 차이. 그렇죠. 유전적은 이렇게 물려져요. 세대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한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비유전적 변이는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 자, 예를 들어 오늘부터 정원이가 할아버지를 열심히 돕기 위해 근육을 단련합니다. 힘든데. 근육 단련해요. 푸시업 하루에 100개씩 해요. 이러면 근육이 막 생기죠. 나중에 정원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막 근육질로 태어날까요? 아니요. 아니죠. 이런 거는 비유전적 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노력해서 뭔가 얻은 거는 이렇게 유전으로 물려지지 않아요. 이런 거를 획득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획득 형질.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 약간 카렌족이라고 이렇게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는데 거기는 목 길면 미녀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에 링을 끼워요. 계속. 그러면 계속 목이 길어져요. 그럼 이게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목이 긴 아기가 태어날까? 아니죠. 이런 거 획득 형질에 속해서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유전되는 변이는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돌연 변이. 돌연 변이 들어봤죠? 갑자기 없던 형질이 팍 튀어나오는 거. 예를 들어 하얀색 멍멍이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갑자기 까만색 태어나요. 유전자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걸 돌연 변이. 이런 건 이제 물려집니다. 돌연 변이. 그리고 하나 더. 생식세포 조합. 생식세포 조합은 뭔 뜻이냐면 예시를 좀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아빠 멍멍이가 있어요. 아빠 멍멍이가 있고 얘가 까만색이라 칠게. 까만색. 여기 엄마 멍멍이가 있어. 여기 하얀색. 하얀색 하면 안 되겠다. 이 색깔을 표현을 못 하겠네. 얘 까만색. 하얀색 보이나? 안 보이겠지? 안 보여. 잘 보면 보여요. 보이죠? 하얀색. 그 만나면 둘이 섞여요. 그럼 어떤 멍멍이가 태어날까요? 회색. 잠깐만. 회색이요? 살짝 지역색? 검은색이 태어나서. 아니 근데 이게 회색이 섞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도 태어나고 하얀색도 태어나고 회색도 태어날 수 있는데 여튼 둘이 엄마 아빠의 생식세포가 조합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애들이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유전적 변이에 속합니다. 됐죠? 자, 볼까? 그럼 유전적 변이는 뭐의 차이냐면 유전자 차이입니다. 우리 저번에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배웠죠? 전사 번역해서 막 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그렇죠. 그럼 DNA가 바뀌면 결과물도 바뀌네, 단백질도 바뀌네. 네. 네, 그래서 형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 차이가 다양한 거고, 그 다음에 유전자 차이의 원인은 두 가지 있다. 요걸 유전적 변이라 했죠. 돌연변이랑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선택은 자연 상태에서 변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다르게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 더 잘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남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갑니다. 다양하게 태어났어요. 이거 뭐에 속해요? 같은 종의 애벌레들 사이에 편이. 변이. 이게 변입니다. 변이가 다양하게 태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 이 잎사귀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초록색이죠. 그럼 누가 더 잘 잡아먹힐까? 파란색. 그렇지, 얘네들은 눈에 너무 띄어. 그래서 먼저 잡아먹혀. 그럼 여기서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얘네, 불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얘네야. 그러면 유리한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많이 살아남아요. 그럼 얘네가 또 애기를 낳죠?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정? 그럼 만약에 나뭇잎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파란 나뭇잎이요. 그러면 파란 애들이 더 잘 살아남아. 그렇죠. 그럼 얘네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이 선택한다. 오케이? 이런 게 자연 선택이다. 자, 예시 들어볼게요. 그 지의류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나무에 이렇게 끼는 하얀 이끼 같은 애들인데 얘네는 깨끗할 때 생길까 더러울 때 생길까? 더러울 때. 깨끗할 때 생겨요. 놀랍게도 깨끗할 때 지류가 생깁니다. 환경 오염이 별로 없을 때 생겨요, 얘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자, 누가 유리해? 하얀색. 하얀색이 유리하면 결과적으로 하얀색 나무가 많아지겠네. 자, 근데 이 나무가 좀 여기 더러져서,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돼서 지류가 다 죽었어요. 그럼 누가 유리해져요? 검은색. 검은색 나무가 유리해지고, 그럼 하얀색이 줄어들고 검은색이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바뀌면 그 진화의 방향도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진화는 방금한 것처럼, 근데 얘는 한 번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야 돼요. 오케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생물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은 형질이라도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고 혹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진화 방향이 바뀐다. 남 모양 적혀고 왜 이렇게 짧게 나오지? 이거 설명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갈게요. 적혈구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통과. 그렇죠. 원래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피를 산소 윤활. 그렇죠. 순환기에서 배웠죠. 산소를 운반합니다. 자, 근데 어떤 병에 걸리면 이 병 이름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에요. 이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잘 못해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얘네는 잘못하면 혈관에 이렇게 엉킬 수 있어요. 껴요. 혈관 막아. 그러면 동맥경화. 그래서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럼 보통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혈구, 그냥 정상 적혈구를 가진 애들이 많을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애들이 많을까? 얘가 많아요. 이게 불리하니까, 이게 유리하니까. 근데 말라리아 들어봤어요? 병 아니에요. 병. 그쵸? 그 모기가 옮기는 병이에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특히 많아요, 이 말라리아 같은 게. 자,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봤더니 여기 말라리아 있는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애들이 다른 데보다 더 많아.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가진 애들이 말라리아의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운반 능력은 떨어지지만 다만 말라리아의 면역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이 환경에서는 얘가 좀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비련증을 가진 애들의 빈도가 늘어난다. 이게 이제 예시입니다. 실제 예시. 결론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우수한 유전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없죠. 이거는 환경에 유리한 유전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마다 달라지고. 예를 들어 여기가 깜깜해져요. 그러면 좀 검은 피부톤을 가진 애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더 밝아진다. 그러면 하얀 피부톤을 가진 애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막 야생이라면 중간이 제일 좋겠네요. 중간이 애매할 수도 있죠. 가장 작은 정을 유리합니다. 유리할 수도 있죠. 생존에. 위에부터 이제 막 갑자기 공기 오염이 시작됐어. 그럼 이제 위에 키 큰 애들 다 죽어. 작은 애들만 살아남아. 그러면 작아질 수도 있죠. 자, 이걸 이제 자연 선택설이라고 합니다. 방금 설명한 걸 자연 선택설. 과정 순서 외워야 돼요. 1번 과잉 생산과 변이. 과잉이 뭐예요? 많이. 많이. 그러니까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야 돼요. 왜? 그래야 다양하니까. 변이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변이가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존 경쟁합니다. 얘네들끼리 뭐 먹이를 두고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서식지, 배우자 이런 거를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세 번째, 그 중에서 이 환경이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는다. 이걸 자연선택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여러 세대 반복되면 이제 유전과 진화를 하는 거죠. 순서 외울 수 있어요? 1번 과잉 생산. 과 변이까지 과잉. 과변. 2번 생존. 생존 경쟁. 경쟁. 3번 전 불리였나? 생존 경쟁. 3번 자연 선택. 4번이 생존. 유전 진화. 생존 없었어. 유전과 진화. 저 이건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자, 이거 누가 주장했어요? 역시 와. 역시 오늘도 맞다. 벌써. 변함없이 뭐지? 한 번도 안 떨어진 날이 없죠. 자, 이거 누가 주장했는지 알아요? 다윈. 다윈. 다윈, 찰스 다윈. 영국. 다윈이 주장을 했습니다. 다윈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닌가요? 그 다윗이고요. 자, 멍청한데 똑똑하냐? 자연 선택설로 설명한 기린의 진화가. 자, 기린은 목이 왜 길어졌을까? 아, 여기 긴 기린. 저거 그림. 위에 많이 달려 있어서 먹이 먹으려면은 계속 이렇게 늘려서. 네 그래서 어? 자연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라마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전 라마르크네. 라마르크죠. 자, 봐봐요. 기린은 어차피 위에 있는 걸 많이 이렇게 먹죠. 그러면 이렇게 쓰다 보면 목이 슉슉슉 점점 길어져. 아 근데 그거 안 되잖아 유전. 안 된다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왜 틀렸어요? 저번에 그거 있었는데. 살아남아. 아 우리 배웠어 우리 그 죽이는 거. 죽이지 말고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유전적. 아니 비유전적 변이에요. 이건. 그 긴 애들이 작은 애들 죽이고 막 진정해봐. 그랬었다니까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요. 아 진짜 재밌었는데. 용불용설이 뭐예요? 용, 사용, use, 불용설, not use에 의해서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애들이 정해진다라는 뜻인데 이게 틀린 이유는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음으로 틀렸어요. 그럼 뭐가 맞냐? 긴 애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죽이는 거 아니었어? 먹어? 먹이 못 먹어서 작은 애들. 그렇죠. 잘 봐요. 이게 이 환경에서는 낮은 곳은 얘도 먹고 얘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일단 먹이 다 털렸어. 그럼 이제 위에 거 먹어야 되는데 얘네는 먹는데 얘네 못 먹죠. 그럼 결과적으로 목이 긴 얘 죽었죠. 얘네 보여? 죽이는 게 아니야.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못 먹어서. 이렇게 잔인한 애들 아니에요. 기린 초식이에요. 얘네가 죽고 목이 긴 기린이 환경에 유리해서 생존 경쟁해서 자연 선택돼서 진화한 거죠. 길게. 오케이? 이게 진화론이다. 자, 그러면 이거 많은 수의 기린이 살고 있었고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위에
과정에서. 과잉. 과잉 생산. 좋다. 그 목은 처음에는 짧은 애들만 있었어요? 다 했었죠. 그쵸? 목 길이는 다양했죠. 이게 변이에 해당하죠. 과잉 생산 변이. 자, 그 다음 여기는 이거는 뭐에 해당해요? 생존 경쟁. 좋다. 자, 그럼 얘가 자연 선택. 자연 선택되고 진화된 겁니다. 오케이? 쉽죠? 근데 다윈이 설명 못한 게 있었어. 뭐였냐면 목이 기린 기린들끼리 아기를 낳으면 왜 목이 기린 기린이 태어나는지 설명을 못해요. 다윈이 아니고 한 번 잤네요. 이게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없었어요. 유전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물려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윈의 한계점입니다. 변이가 발생하는 이유 잘 모르고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 설명하지 못했다. 됐죠? 됐죠? 딱 맞춥니다. 우리 학 자, 기억, 변이, 맞았다. 유전자. 형질이 아니요. 아, 형질의 차이를 형질이란다. 아. 지옥이가 지옥이었네. 저 자연 선택, 진화, XOOX입니다. 집중만 잘했으면 맞았겠죠? 틀렸네요. 어? 뭐 틀렸는데요? 유전자요. 유전자 차이죠. 변이는 유전자 차이입니다. 됐어요? 프로스 망가졌어. 됐어요? 됐어? 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예시. 자연선택 예시입니다. 집중 좀 해주세요. 자, 이거 핀치. 이거 다윈이 한 내용이에요. 자, 다윈이 그 방금 말한 자연선택성을 어떻게 발견했는 줄 알아요? 그 당시에 유행이 뭐였냐면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유행이 뭐였냐면 신대륙 탐험이었어요. 그래서 다윈도 좀 살았대. 그래서 집에서 배를 이렇게 구매를 해요. 큰 배에다가 이제 선원들 막 태우고 떠나요. 신대륙 찾겠다 하고. 자,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도는데 문제는 이제 신대륙 못 찾아요. 결국엔 이 사람은 지구 한 바퀴 거의 돌아요. 이렇게 막 가는데 가다가 이게 한 엄청 오래됐어. 한 몇 달 됐어. 이거 한 바퀴 돌면 몇 달 걸려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못 찾겠다 했는데 어떤 섬이 있어. 섬이 여러 개 있는 데를 묶어서 뭐라 하냐면 군도라고요. 이거 뭐냐면 갈라파고스 군도예요. 섬이 여러 개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섬에서 와 신대륙이다 했는데 무인도야. 아무도 없어. 에잇. 그리고 섬이야. 작은 섬이야. 씨 어떡하지 하고 갈라 하는데 거기 이제 선착장에 새가 있어. 그 새 이름은 핀치새예요. 그래서 핀치새를 봤는데 신기한 새네 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부리가 이렇게 생겨 있었어. 그래서 좀 신기하네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신대륙이다 하고 갔는데 또 무인도야. 갈라 하는데 또 새가 있어. 아까 그 새 같은데 닮았어. 근데 부리가 좀 달라. 더블 부리야. 뭐지? 다른 새인가? 하고 다음 섬에 갔어요. 또 섬이에요. 또 무인도예요. 봤는데 또 그 새야. 근데 이번엔 부리가 길어.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어이구. 먹이에서 다 같은 새인데 이 환경, 이 섬의 환경에 따라서 애들이 부리가 달라졌구나. 이걸 생각해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는 다 똑같은 남아메리카 핀치새였어요. 근데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변이에요. 변이는 원래부터 있어요. 다양하게 태어납니다. 그쵸? 어떤 애는 짧게, 어떤 애는 두껍게, 어떤 애는 좀 뾰족하게, 어떤 애는 탄탄하게 태어나요. 근데 얘네가 각 섬에 가요. 자, 예를 들어 이 섬은 선인장이 많아요. 그럼 누가 유리할까? 그쵸? 긴부리. 왜냐면 선인장 가시 피해서 그 안에 있는 벌레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길고 뾰족한 핀치가 생존에 유리해. 그쵸? 그럼 여기는 나중에는 얘네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 섬 갔어요. 얘는 크고 단단한 씨가 많아요. 그럼 누가 유리해? 부리가 크고 두꺼운 핀치가 잘 깨 이걸.
그래서 얘네가 생존에 유리해서 많이 살아남아. 결국에 이게 여러 세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얘네들은 여러 세대 지나면 다른 종이 돼버려요. 진짜 여러 세대가 지나면 다른 종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종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과잉생산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진화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다양해진다. 오케이? 맞죠? 자, 그럼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 두 번째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해볼게요. 이거부터 해야지. 자, 처음은 생태계 다양성. 자,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의 다양함이에요. 예를 들어, 자, 지구에는 산도 있고 또 뭐 있지? 이게 바다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이런 계곡도 있고 숲도 있어요. 이게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환경의 다양. 자, 이 중에서 한 가지 환경을 골라요. 뭘로 할래? 합의 봐요. 어떤 걸로? 숲. 산으로 가겠습니다. 산으로? 강. 하나만 통일해봐, 제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 빨리. 그러면 시원하게 사막으로. 사막으로? 아니 강해요. 가위바위보. 강. 안 강. 내면 지는 아니 진 사람 거. 왜냐면 나요. 그렇지. 그렇네. 바다였죠? 네, 종다양성으로 하겠습니다. 종다양성은 여기서 한 가지 환경을 고정해야 돼요.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자, 언더 더 씨. 바다입니다. 자, 바다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죠? 어떤 종이 있죠? 물고기 있고. 해삼이 있습니다. 해삼이요? 산호 아니죠? 산호죠? 네. 산호 있고 따야빠죠? 산호도 있고 또 누구 있어요? 미역? 고사리. 아니 문어예요. 문어? 알았어. 문어. 잘 그렸죠? 눈이 한 개는. 됐지? 문어. 또 뭐 있어요? 등등이 있어요. 해파리? 알았어. 젤리피쉬 어떻게 그리지? 문어 모양의 젤리피쉬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문어 모양의 완전 다 칠해버리면 돼요. 이렇게요? 아니 다 칠하면 지옥인데. 하여튼 해파리지. 딱 봐도 해파리죠. 이런 애들이 살아요. 이게 종다양성이에요. 종다양성은 한 가지 환경 내 종의 다양함. 배웠어. 종의 다양. 자, 여기서 한 번 더 갑시다. 이제 한 가지 종을 정해요. 뭘래? 미역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미역이 그리기 편합니다. 자, 이번엔 한 가지 종을 구성시키면 젤리피쉬로 가자. 그럼 안 되겠다. 이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는데, 자, 어떤 해파리는 뭐 위에가 좀 이렇게 길어요. 다이어드 같이 생겼는데, 또 어떤 해파리는 좀 커요. 덩치가. 어떤 해파리는 좀 심각하게 크네. 좀 많이 그래. 대왕 쟤야? 대왕 젤리. 예, 이렇게 다양하게 태어나죠. 이걸 유전적 다양성이랍니다. 유전자의 다양함. 오케이.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의 다양함, 종 다양성은 한 가지 환경 내에서 종의 다양함, 유전적 다양성은 중요한 게 같은 종 내에서예요. 예를 들어 해파리랑 비슷하게 생기는 뭐지? 문어. 그래, 문어가 있었대. 근데 얘랑 좀 다양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건 유전적 다양성이 아니에요. 같은 종 내에서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다. 그래서 자, 유전적 다양성부터 볼게요. 얘는 조건. 같은 생물 종 내에서
유전자 차이로 애들의 형질이 다양한 거. 자, 이러면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다양성. 높을수록 왜 다양해 좋은 거야 도대체? 다양해야지. 비슷하면 좋잖아. 왜 다양해지? 진화를 할 수 아 있어. 먹이 사슬. 먹이 사슬? 진화? 진화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게 중요해요.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을 때 적응해서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똑같이 생기면 같은 병에 다 죽어요. 다양해야지 어떤 애는 버티고 걔네가 이제 이어나가는 거죠. 그죠? 자, 종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살아야 돼요. 한 지역에 살고 이게 여기서 종이 다양해야 됩니다. 자, 보면 근데 종 다양성은 당연히 얘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생태계 안정. 자, 가랑 나가 있어요. 가, 종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세 가지. 4가지. 네 가지 같은데요? 네 가지. 이거 다 다르잖아. 네 가지 없는 지역. 여긴 몇 가지? 네 가지. 4가지. 왜요? 진짜네? 옆에는 똑같아. 네, 네 가지요. 그럼 종다양성이 같아요? 네. 아닙니다. 얘가 높아요. 왜요? 아, 여기 미안해. 얘가 높아요. 분포에 있으니까 모르게. 그래, 그것도 들어가. 자, 서식하는 생물 종의 수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균등도라는 게 들어가요. 균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몰빵하면 안 돼. 이렇게 균등해야 종다양성이 더 높다. 중요. 균등해야 돼요. 다음 생태계 다양성은 다양한 환경을 가진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다양성이랑 유전자 다양성도 같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안 나오나? 환경 중에 좀 종다양성이 좀 많이 높은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어딜까? 바다? 산? 숲? 사막? 바다. 바다? 땡. 사막. 사막 땡. 그러면 보기를 줄게 더. 1번 열대우리, 2번 사막. 종이 다양한 거야? 누가 종다양성이 높은지. 3번 갯벌, 4번 하천, 5번 바다. 바다 두 개냐? 1번이. 답이 두 개입니다. 1번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 열대우리에 나무 많잖아. 열대우림은 세균이 진짜 많아요. 그 식물도 많은데 세균 종류가 진짜 많대요. 그래서 종이잖아. 그래서 이거 하천. 하천 아닙니다. 사막 아니라. 세균도 다양성이지 않을까? 맞아. 갯벌. 뭐야 좀 약간 뭔가 왜 갯벌은 높죠? 뭘 모래 안에. 갯벌은 육지에 사는 애들도 살고 바다에 사는 애들도 살잖아요. 이런 애들을 완충 지역이라고 해요. 완충 지역. 이런 데 있는 애들이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높으면 좋다. 근데 이거 최근에 감소하고 있죠. 좀 안 좋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문제다. 근데 사람이 다 문제일까요? 사람만 이렇게요? 환경. 자연재해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산사태나 이런 홍수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인간의 활동이 영향을 주는 경우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파괴는 배웠죠. 아니 저 남해계 뭐 그거 다 배웠어요 저. 단편화는? 단편한 기간. 단편화는 잘리는 거예요. 공간이.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나 댐 같은 걸로, 댐 건설 이런 걸로 원래는 다 같이 살았는데 여기 도로를 지은 거야. 슉. 여기도 도로를 지은 거야. 레미안 지었어요. 이러면 여기가 살 수 있는 애들이 공간이 나눠졌죠. 이산가족. 이걸 서식지 단편화라고 부릅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어주면. 그렇죠. 뭐 생태 통로로 이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또 불법 포획과 남획 무슨 차이? 불법 포획하고 남해. 불법 포획은 그냥 불법으로. 불법인 거 잡는 거. 뭐 예를 들어 여우, 남획은 많이 잡는. 남획은 잡아도 되는데 너무 많이 잡는 거. 막 물고기 막 잡아. 하루에 1000마리씩 잡아. 안 되나? 어쨌든 또 막 비둘기 다 잡아. 이건 남획. 비둘기 맛있겠다? 오팔.
3번 환경오염 당연히 안 좋죠. 4번 아이고. 외래종이에요. 그래서 그죠? 외래종은 뭐예요? 뉴트리아 나왔다. 뉴트리아, 가시박, 큰잎베스, 불구리 이런 애들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여기는 안 좋은 겁니다. 왜요? 걔네 때문에. 먹이 사슬 다 파괴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원래 있던 토착종이랑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력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서식지 보존 아까 했죠. 이거 생태 통로. 생태 통로가 다리예요. 이런 거 안 하면 되고 됐죠? 이런 건 됐다. 밑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생태계 다양성, 나는 종 다양성, 다유전적 다양성. OX, OX 뭐 틀렸죠? 4번이죠? 4번 틀렸지? 네. 그 봐. 아니 그냥 생태계 그냥 나왔다고 생태계 다양성 바로 그냥 O 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생태계 서식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면 종 다양성입니다. 낚이지 마시고 5번은 뭐 썼어요? 남의 금지. 남의 금지? 똑같은 거였네.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과자 실험 할 거예요.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자, 여기 빨간색 도화지가 있어요. 이 안에 빨간 과자, 주황 과자, 초록 과자, 노란 과자 넣었어요. 10개씩 넣었어. 딱 40개. 그 다음에 눈 감았다가 뜬 다음 바로 집어야 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과자. 누가 제일 먼저 잡히게? 빨간색, 초록색이요. 초록색이죠. 빨간색은 보호색이잖아. 뭔가 잘 눈에 안 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이거를 15회 반복하면 어떻게 되게? 초록색이 없어져요. 초록색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근데 15회 한 다음에 개수 센 다음에 남은 과자 색깔 비율에 맞춰 총 15개 과자를 추가한대요. 왜 더 추가해요? 번식하는. 오! 번식한 겁니다. 번식을 가져간 거예요. 얘네가 알을 깠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빨간색이 제일 많아집니다. 초록색이 줄어들고. 도화지 색깔 바꾸면 어떻게 돼? 달라지면 맞아요. 저 초록색 도화지로 쓰면 초록색이 많아져요. 이게 환경이 바뀐 걸 의미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실험했다. 됐습니다.